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멀티플 방식이라고 있죠. 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우수한 방법은 DCF라고 해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이 현금 흐름 할인 모형 이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가정과 미래에 대한 프로젝션, 그러니까 추정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제 많이 쓰는 게 멀티플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교 기업과, 그러니까 비슷한 기업과의 비교죠. 그래서 이 기업이 한 이 정도 가치면은 저 기업은 뭐 이 정도 받아야 된다. 뭐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옆 동네 아파트가 뭐 한 5억 하니 우리 아파트도 한 5억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멀티플 방식에 이제 퍼라는 방식이 있고 이제 EV 에비타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퍼라는 방식과 EV 에비타 이게 이제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EV라는 건 바로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이게 뭔 뜻이고, 에비타는 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에비타의 EV 에비타가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EV 에비타가 우수하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학계에서.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 감가상각 방법이나 뭐 차입금이나 이자 비용이나 법인세율, 그다음에 현금 보유 뭐 이런 거에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어, 퍼, 퍼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왜곡이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퍼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Price to Earning Ratio. 또 어떤 분들은 이제 P 레이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당 가격을 일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EPS로 나눈 거다. 이거 뭐 쉽게 구하는 방법은 그냥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 뭐 간단한 산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러니까 EV가 엔터프라이즈 밸류인데요.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뭐냐면 기업 가치 또는 영업 가치라고 합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이제 이 시가총액, 주식 가치와 좀 다른 게 이 시가총액, 이 주식 가치는 다 주주한테 돌아가는 가치잖아요. 주주 몫이잖아요. 근데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거는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그 몫까지 다 계산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시가총액에다가 시가총액을 또 에코티 밸류 뭐 아니면 영어로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 마켓 캡이라고도 하죠. 순차입금을 더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더하기 차입금 마이너스 현금. 차입금 마이너스 현금이 이게 순차입금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차입금을 갚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차입금에서 현금을 뺀 그게 바로 이제 순차입금입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건 뭐 단순히 이항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서 순차입금을 빼서 구합니다. 근데 이제 에비타라는 건 뭐냐면은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뭐 그러니까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를 제하기 전의 이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EBT라는 건 뭐냐면 earning before tax라서 세전이익이죠. 세전이익에다가 이자 비용을 더해주고 감가상각비 더해주고 무형자산 상각비 더해주면은 구할 수 있다. 근데 실무에서는 보통 이거를 그냥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해서 구합니다. 이게 똑같지 않는데 실무에서는 이게 편의상 이렇게 많이 구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기업 가치를 내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A전자와 B전자는 상장 회사예요. 근데 이제 C전자라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라고 있어요. 비상장이니까 아직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거래가 안 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 회사의 가치를 만약 평가해 본다고 해요. 근데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매출 원가, 뭐 영업이익, 이자 비용,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차입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 총계, 이거 다 똑같다 그러면은 퍼로 구한 기업 가치가 이게 이 A전자도 1000억이고 B전자도 1000억이면 C전자도 당연히 1000억이 나오겠죠. 그리고 EV 에비타로 구한 것도 시가총액이 1000억, 1000억, 1000억 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씩만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이제 감가상각 차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A전자와 B전자 다 똑같고 C전자도 다 똑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C전자가 감가상각을 그러니까 내용연수를 만약에 이제 여기는 기계를 5년을 쓴다 그래 똑같은 기계인데 여기는 4년밖에 안 쓴다. 그 뭐 이렇게 내용연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회사마다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더 늘어나겠죠. 50억만큼. 그러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50억이 줄어들 겁니다. 200억이 아니라 이제 150억이 되겠죠. 그럼 당기순이익도 이제 30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A전자, B전자는 둘 다 이제 1000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똑같은데. 그럼 두 회사의 멀티플, P 멀티플이 22.2배면은 A전자와 B전자의 평균은 22.2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당기순이익에 적용을 하면 30 곱하기 22.1을 하면은 667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EV 에비타로 구하면은 1000억 똑같이 나옵니다. A전자와 B전자. 그러니까 A전자, B전자, C전자는 지금 동일해요. 근데 감가상각만 바꿨다 해서 감가상각을 뭐 기계를 5년 쓴다, 4년 쓴다 똑같은 기계인데 그 회사의 CFO가 그 정책만 변경했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CFO가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해서 순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667억으로 평가하는 게 P 레이쇼입니다. 퍼입니다. 하지만 EV 에비타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0억이라는 값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평가해서 667억이라고 퍼로 그러니까 P 레이쇼로 평가해서 C전자를 667억이라고 평가해가지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667억에 인수해서 감가상각의 내용 연수를 증가해서 감가상각비를 현재 지금 150억인데 100억으로 낮추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 방식이 감가상각에 의해서 순이익이 바뀐다. 순이익이 바뀌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바뀐다. 이게 좀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퍼의 방식이.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예, 이번에는 A전자, B전자, C전자가 다 똑같아요. 아까랑 다 똑같은데 C전자 이제 평가를 해야 될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될 C전자의 차입금을 제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A와 B는 500억씩 차입금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무차입 경영을 하는 회사예요. 그럼 이자 비용이 없겠죠.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늘겠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만큼 펄을 적용하면은 60 곱하기 22.2 하면은 이제 1333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잘 구한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왜곡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1500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뭐 제가 쉽게 예를 들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333억으로 밸류에이션 됐어요. P 레이쇼 퍼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C전자를 사요. 인수를 한 다음에 회사에게 차입금을
늘리는 겁니다. 500억 원으로. 그러면은 은행에서 500억을 차입했으니까 500억 현금이 생기겠죠. 그 500억을 다 배당을 해서 인수자가 가져가 버리면은 실제로 이 회사를 사는데 든 돈은 1333억 빼기 500억 하면은 833억입니다. 그 833억 원에 인수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P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EV 에비타로 밸류에이션 했으면 1500억이 나와요. 그러면 똑같이 1500억으로 인수한 다음에 500억 원 차입을 해서 그걸 다 배당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0억에 인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EV 에비타가 더 우수하다라는 거에 또 하나의 반증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현금 차이입니다. A전자 똑같이 또 B전자, C전자 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현금만 여기는 100억씩 보유하고 있는데 C전자만 300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퍼로 계산하면 이 현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45 곱하기 22.2 해서 1000억이 나옵니다. 그럼 1000억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기 예를 들어 보면은 1000억 원에 그럼 인수를 해요. 퍼로 평가해서. 그 다음에 회사의 현금 300억 원 중에 200억 원을 만약에 주주가 다 배당해서 가면은 결과적으로 800억 원에 인수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퍼로 계산하는 게. 제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처럼 이 EV 에비타가 좀 더 우수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P와 EV 에비타의 장단점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퍼를 쓰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고요. 퍼는 장점은 계산이 간단하고 이제 상장 기업의 주식 평가에 주로 쓰인다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 뭐 그 다음에 IPO 할 때,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때 공모가 산정에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차입금 규모가 다른 경우 반영을 못해 왜곡이 발생하고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왜곡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비경상적인 영업의 손익이 기업가치 계산에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당기순이익에다가 그 퍼를 곱하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당기순이익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회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한 번 발생하는 그 일회성이랍니다. 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약간 불합리하다. 단 단기 순손실인 경우에는 뭐 계산이 불가하죠. 기업 가치를. 마이너스에다가 뭐 곱하기 퍼 20배를 곱하도 이거는 기업 가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인세율이 결국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러한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 간에는 비교가 힘들다. 이런 겁니다. EV 에비타는 뭐 방금 단점이라고 지적한 걸 다 커버해요. 차입금 규모가 다른 회사, 감가상각 방법이 다른 회사,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이나 법인세율 이런 거에 다 왜곡을 막아준다. 그 다음에 단기 순손실이 나는 회사라도 에비타는 흑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순손실이 나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죠. 이거는 M&A 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계산이 다소 복잡하고 에비타 계산이 사람들마다 좀 틀리다. 아까 제가 쉽게 그냥 영업이익의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구한다고 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세전이익에다가 이자 비용을 더해주고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상각비 이걸 더해줘서 구하는 게 맞죠. 예, 오늘은 P 레이쇼와 그다음 EV 에비타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EV 에비타가 더 우위에 있다. 이거 보시면은 장점은 많고 단점은 적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냥 그림 눈으로 봐도 그렇죠. 장점은 많고 단점은 적네요. 예,
뭐 제가 하는데 무슨 오류가 있었거나 좀 약간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럼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